다른 직무로 이직할 수 있을까요? 대기업 갈 수 있을까요? 컨설팅 때 가장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사실 궁금한 건 딱 하나죠. 그래서 나는 어디 갈 수 있을까? 오늘 1100명을 만나면서 현실적 이직 가능 범위 3가지 기준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현실적 이직 가능 범위. 내가 업무에서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 고객, 내 파트너, 유관부서, 협력사, 지금 나와 관련 있는 직무, 그리고 경험이 쓰임이 있는 곳입니다. 경력의 연속성이 이어지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건 너무 당연하잖아요. 또한 언뜻 보기엔 전혀 다른 직무, 산업으로의 이직을 고려할 수도 있고요. 이때의 이직 가능성은 크게 3가지로 결정이 됩니다. 바로 직무, 연차, 그리고 회사 규모와 산업이에요. 내 직무가 다른 회사 산업군에서도 통할까? 이것은 내 직무가 어떤 건지에 따라서 나뉘어지겠죠. 첫 번째, 개발자나 엔지니어, 특수산업 직무의 경우에요. 예를 들면 방산기업에서 방산에 특화된 업무를 했어요. 또는 석박사로 R&D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발자 IT의 경우도 있고요. 이런 분들은 산업군을 바꾸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기업 규모의 이동은 상대적으로 자유롭습니다. 왜냐하면 인력이 워낙 제한되어 있고 진입 장벽 자체는 높으니까요. 두 번째, 지원 직무, 인사, 재무, 총무, 회계 등 어느 회사에나 있는 팀이죠. 이 경우는 정반대입니다. 산업군 이동은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요. 하지만 내가 속했던 회사의 조직 규모에 영향을 받습니다. 만약에 매출 1000억 정도 하는 회사에서 내가 4명인 조직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1조 규모의 회사를 가거나 스타트업을 가기에는 상대적으로는 쉽지 않을 겁니다. 같은 업무라고 하지만 다루는 인력, 매출, 규모 등이 달라요. 1000배 가까이 차이 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에 따라서 내 업무의 넓이도, 깊이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고려해야 될 건 연차예요. 연차에 따라서도 채용 기준이 이직 가능 범위가 확연히 달라집니다. 주니어, 즉 한 1에서 5년 차 정도는 업무로도 보지만 사실 잠재력을 바탕으로 뽑아요. 이 사람 그래도 이 정도 역량을 갖췄고 이 경험들을 했으니까 잘 가르치면 되겠네 라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직무 전환이 산업군 이동이 상대적으로는 자유로운 시기예요. 개발자가 기획자로 또는 PM으로 또는 다른 직무로도 바꾸는 것도 이때는 그나마 가능합니다. 하지만 시니어는 달라요. 10년 차 이상이라고 하면 앞서 제가 직무에서 말씀드렸던 그나마 산업군으로 옮길 수 있는 직무들도 저는 어느 정도 산업군의 색깔이 씌워진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채용 공고에 해당 산업군에 해당 경험 있는 사람을 요구를 하니까요. 그때는 즉시 전력이 가능한 사람을 원합니다. 내일 출근해서 바로 팀을 이끌고 성과를 내실 수 있나요? 내일 바로 이 업무 적용하실 수 있나요? 단기간에 하실 수 있나요? 이게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산업군이나 직무에 대한 이해가 없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내가 가졌던 스펙, 내가 가졌던 기존 학력이나 회사가 아무리 좋은데라도 채용이 성립되기가 어렵습니다. 마지막은 회사 규모와 산업이에요. 대기업, 중소기업, 스타트업은 일하는 방식 자체가 많이 다릅니다. 대기업은 업무가 되게 전문화, 세분화되어 있어요. 하나의 작은 업무 영역을 깊게 파는 구조입니다. 물론 다르는 규모라던가 숫자가 훨씬 더 크겠죠. 반면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은 업역이 넓어요. 예를 들면 회계팀에서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회계팀에 100명 되는 경우들도 있고 그 가운데 정말 작은 부분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중견기업 스타트업으로 가다 보면 회계팀, 자금팀 나눠져 있던 게 그냥 회계팀 아니면 더 묶어서 경영지원팀, 그래서 인사, 총무, 재무, 회계 모든 것들을 담당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신 많은 영역을 커버하는 만큼 상대적으로 규모라던가 숫자라던가 깊이는 얕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대기업에서 일하신 분들이 스타트업에 가면 상대적으로 적응하시기 어렵고요. 또한 스타트업 분들이 대기업으로 이직하시기도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일하는 방법과 규모와 체계가 다르기 때문이죠. 결국 채용의 본질은 같이 일할 동료를 뽑는 거예요. 회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사람이 출근해서 바로 우리 팀에서 해당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 질문에 예스가 나올 때에만 채용이 성립이 되게 됩니다. 근데 제 친구는 대기업 다니는데 저는 왜 안 될까요? 연봉 낮춰서라도 가면 되지 않을까요? 이직의 케이스는 되게 여러 가지이지만 이직의 재료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경력이에요. 이전에 신입 때처럼 학벌, 자격증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경력을 넘을 수 있는 건 단 하나도 없어요.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정말 중고 신입으로 시작을 하거나 지극히 내가 지금 시장에서 저평가됐다라거나 아니면 엄청난 희소성 또는 성과가 있다라고 하면요. 내가 스포츠 스타나 배우처럼 어떤 게임의 승리를 이끌거나 흥행을 좌우하는 게 아니라면 보통은 계단을 한 단계씩 밟아갈 수밖에 없어요. 비약적인 점프는 사실상 어렵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건 이것 같아요. 내가 지원한 이유와 기여 방안을 확신 있게 설명할 수 있는지. 회사가 채용할 때 가장 궁금한 질문이 딱 두 가지입니다. 왜 지원하셨어요? 우리한테 뭘 주실 수 있으세요? 결국 지원 사유와 회사 기여 방안이겠죠? 아무나가 되고 싶은 회사도 없을 테고 동료를 채용한다면 일할 자격이 있는 동료를 채용할 테니까요. 그런데 내가 만약 확신이 없다라고 한다면 남에게 확신이 전달되길 바라는 건 아마 큰 욕심일 거예요. 내가 질문에 예라고 답할 수 있다면 남이 어떻게 듣던 간에 내가 확신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다면 지원하세요. 가능성이 단지 10%라고 아니 그보다 낮다고 해도요. 서류는 몰라도 면접은 결국 제로 베이스입니다. 이 가운데는 확신을 주는 사람이 결국 올라가게 돼 있어요. 지원 안 하고 후회하시는 것보다는 지원하시고 결과를 마주하시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반면 내가 너무 상향 지원을 했다라고 하면 과도한 기대를 담으면 너무 상처받겠죠. 그때는 지원하시되 거절을 마음에 담지 말고 흘려버리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사실 기업 규모에 따라서 어디가 좋다라고 하나의 답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것은 사실 개인의 성향에 가깝거든요. 내가 어떤 환경에서 일에 몰입도가 있고 만족을 느끼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음 직장, 내가 생각하는 커리어 방향, 그리고 또한 내가 회사를 나와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직의 재료는 철저하게 경력이에요. 내가 지금 직장이 싫어요. 그런데 내가 이직을 하고 싶어요. 그 가운데 사실 역설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지금 직장에서 확실한 성과를 내는 겁니다. 어떤 자격증, 어떤 영어 성적보다요. 내가 하는 대외적인 활동들이 내 경력을 바꿀 수 없잖아요. 저는 무엇보다도 자신감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가능성만으로 지원을 하진 않잖아요. 어떤 물건을 가성비로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온전히 내 정서와 시간을 들여서 직장생활을 감내하는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라고 해도 내가 확실한 지원 동기, 그리고 회사 기여 방안, 상대방에게 셀링 포인트가 있다라고 한다면 과감히 지원해보시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반대로 확신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직에서 후회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를 한 번 더 돌아보고 먼저 성과를 만들고 이직의 재료들을 단단히 쌓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옳은 노력은 반드시 제자리를 찾아가요. 여러분도 분명 잘 되실 겁니다. 네, 이직의 정석 정구철입니다. 감사합니다.